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김의겸이란 사람 참 연구 대상 중 한 명인 듯합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평생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밥벌이를 해오며 살았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김의겸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단 국내 정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 보시고 있는 사진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접견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북한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의겸이 등장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페르난데즈 대사가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는 말을 국내 기자들에게 전한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 도발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이 됐고 실제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김의겸의 이 같은 발언을 그대로 실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 같은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을 보고 설마 유럽연합 대사가 지난 좌파 정권 때의 대북 정책을 옹호하고 현 정권의 대북 정책 및 도발에 대한 대응을 비판했을까? 정말 그랬을까? 의아해했는데요. 결국 이날 김의겸의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페르난데즈 대사는 우리 외교부를 통해 김의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제1야당 대변인에게서 이상한 말이 나갔다는 것인데 페르난데즈 대사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내 말이 야당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잘 알다시피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나눈 대화가 민주당에 의해 언론에 왜곡돼 전달됐다는 것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외교부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죠. 우선 첫째, 1시간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쪽에 유리한 답변을 유도했을 가능성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있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 이를 잘 활용해 위기를 넘겨왔다는 점을 거론한 뒤에 윤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을 이재명 지가 해놓고 EU 대사가 긍정적 반응, 즉 고개를 끄덕인다던가 하는 제스처를 이끌어내 이것을 확대 해석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EU 대사는 외교부에 보낸 문자에서 내 말이 잘못 인용되고 왜곡됐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대목에서 EU 대사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도 대단히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가능성은 아예 없는 말을 지어냈을 가능성입니다. 비공개 회담이 끝나고 이재명과 EU 대사가 공동 브리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악용해 EU 대사를 국내 정치 선동용으로 끌어들였을 가능성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EU 대사인데 설마 그랬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라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죠.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 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과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항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1년의 경제 제재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때 지소미아 폐기까지 선언하며 무리수를 뒀고 죽창가를 들자며 국민들에게 반일을 선동했던 문재인 정권은 결국 얼마 못 가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선언하며 동시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꼬리를 내린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나름대로 일본에 타격을 입히고자 사용했던 모든 반격 수단을 철회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위협을 통해 외교적으로 얻어낸 어떤 업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반일 선동으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거두었을지 모르겠으나 대외적으로 최대 동맹인 미국마저 등 돌리게 만들고도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최악의 수를 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그나마 덜 추했을 것을 끝까지 거짓 선동을 이어갔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사과했다고 했지만 즉각 일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한테 괜히 시비 걸었다가 수출 규제를 막고 당당한 척하더니 무리수까지 뒀다가 알아서 꼬리 내리고 일본이 사과했다며 정신승리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일본이 부인하고 나서면서 체면을 구길 대로 구기고 만 것이죠. 제밖에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는데요. 지난 2019년 러시아가 자국 군용기로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측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는 러시아 정부에 대해 엄중하게나 비판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비판 여론이 고조됐었는데요. 자, 이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청와대는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곧바로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사과를 했다고 발표하자마자 일본 측이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하는 일과 매우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 밖에도 미국이 한국에게 쿼드 참여 요청을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참여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흘러 미국 CSIS 빅터차 수석 부소장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특히 외교와 관련한 숱한 논란거리, 그중에서도 거짓말 논란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 성격을 보면 대다수가 상대국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이번 이우 대사의 사례도 이런 맥락으로 봐야 할 듯한데요. 그런데 신기한 게 외교적 거짓말이 성행했던 문재인 정권 초중반의 청와대 대변인은 김의겸이었고요. 지금 민주당 대변인도 김의겸이란 사실입니다. 이우 대사를 열받게 한 김의겸, 또 이에 보복한다면서 이우 대사가 한밤중에 청담동 술자리에서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동백꽃 아가씨를 불렀다는 제보자가 있다고 하진 않을런지 김의겸의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